지금부터 평택 타임슬라이스에 대해 조별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PPT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분석의 첫 번째로는 패스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패스트 분석의 주요 키워드는 정치적 요소에서는 위생 관련 규제 강화가 있었고, 경제적 분석에서는 여가의 수요 증가와 여가에 쓰이는 비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특성으로는 복합 공간의 트렌드 또한 카페에 사람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에서는 최근 SNS 등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이 점을 환경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3C 분석입니다. 우선 컴퍼니를 보면 강점으로는 공간 차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근에 위치한 신도시와 차량으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가 걸리는 평택대 대학가 그리고 스타필드 안성으로 인해 입지 유입, 고정 유입 가능성, 고객층 확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자타가 없는 고객들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3C 분석, 고객 분석입니다. 우선 주요 고객층은 주부와 학부모층, 30대에서 50대의 청장년층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처 고등학교의 학생들, 청소년층이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 가족 단위 고객이 주를 이뤘고, 테이크아웃을 해서 빠른 회전을 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와는 다르게 대기 시간형 소비와 고객들이 회의와 스터디 등 커뮤니티형 소비를 하는 게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통한 SNS 인증 문화들도 고객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사 분석입니다. 우선 근처의 프랜차이즈 카페로는 컴포즈, 메가, 백다방 등이 있고, 소형 카페로는 카페 그래비티, 수고했어 오늘도, 블로썸 카페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대형 카페로는 어디 카페, 정진원 카페 등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해당 카페들을 포지셔닝을 분석해본 결과 감성 수준과 가격 수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은 STP 분석입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 고객군 세분화로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 20대에서 30대 미혼 여성과 커플 중심의 브런치와 데이트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죽백동 인근 20대에서 40대 직장인과 지역 주민 모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세분화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카페를 원하는 고객층과 대형 카페에서 오는 공간감과 개방감을 통해 여유로운 분위기를 원하는 고객층, 그리고 감성 카페를 추구하는 고객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동적 세분화로 신축 아파트 단지 근처에 좋은 접근성으로 다양한 부류의 방문객들이 방문합니다. 근처 대학가나 안성 스타필드 방문 고객들을 통한 낙수 효과도 떨어집니다. STP 분석의 T 타겟팅 우선순위 타겟입니다. 주요 고객으로 인스타나 콘텐츠 제작자가 포함된 20, 30대 감성형으로 사진이 잘 나오는 공간으로 확산의 파급력이 있습니다. 핵심 매출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가 고객으로는 모임과 단체 고객인 커플과 친구, 가족들이 오고, 음료와 베이커리, 브런치가 포함된 객단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차별화 고객으로는 원격 근무자와 학생으로 주중의 저점 시간대에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문장은 평택에서 자연강 식물로 감성을 파는 대형 온실 카페로 사진과 모임, 베이커리와 브런치가 모두 가능한 카페입니다. 포지셔닝 포인트로는 자연광, 인실형을 강조하는 건축 및 자체 제조 베이커리 품질 강조, 넉넉한 공간감으로 접근성을 강조하고 단체 배관과 모임에 특화된 시설임을 강조합니다. 기타로는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통한 평택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노력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SNS를 통한 프로모션, 쿠폰을 통한 재방문을 유도하고 시즌에 따른 메뉴 변경으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덕트 분석의 제품 믹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라인업에서는 에스프레소, 시그니처 라떼, 원두 선택형 핸드드립 등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오른쪽 가격표를 보시면은 4,5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시그니처 라떼는 시즌별 상이하게 팔고 있어서 계절마다 각각 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는 기본 크루아상, 스콘, 당일 케이크, 테이크아웃 파티박스, 시그니처, 차별화 음료 등이 있고,
차별화 음료 같은 경우에는 SNS 바이럴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런치에는 주로 오전 시간대에 오픈하고 샌드위치, 파니니, 베이커리, 연기 토스트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인다이닝 운영으로는 예약적 프리미엄 코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저녁 타임에만 운영을 합니다. 서비스 제품으로는 단체 예약 패키지, 대형 촬영 임대 요금, 워크숍 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테일형으로는 매장 로스팅 원두, 드립백 등 굿즈, 각종 청시럽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덕트 분석의 가격 전략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기반입니다. 인스타 체험형 공간의 감성을 반영해 중상의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번들링입니다. 커피, 음료, 베이커리, 케이크 세트 할인으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케이크와 아메리카노를 7,500원에서 9,900원 사이의 금액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가격입니다. 주중 낮은 워크타임으로 비수기 매출을 확보하고 매일 6시 이후는 베이커리 제품 한정 20% 세일 전략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프로덕트 분석의 프로모션 전략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 마케팅입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타임슬라이스 추가 시 소정의 선물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간단한 쿠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 프로모션입니다. 이벤트 세트 구매 시 영화 티켓 등만 할인권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아메리카노와 영화 티켓은 12,100원에 롤케이크와 영화 티켓은 32,000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멤버십과 재방문 유도입니다. 마일리지형 적립 멤버십, 쿠폰, 원두 구독 서비스, 생일 쿠폰 등 제공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P 분석입니다. 먼저 프로세스 관리 전략으로 첫 번째는 서비스 절차 설계입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진동벨을 받아 3분에서 5분 동안 대기한 후 혼잡 시에는 추가로 예상 대기 시간 약 10분에서 15분을 안내받습니다. 그 다음 제품이 완성되면 픽업대로 이동하여 제품을 수령합니다. 그 다음은 표준화 및 일관성입니다. 베이커리의 경우 고정된 시간에 리필되어 회전율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판매 속도가 빠른 인기광 위주로 생산량을 조절해 품절 시간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성입니다. 매장의 1층 입구와 2층 입구가 구분되어 있지만 카운터는 1층에만 있어 2층으로 들어온 손님은 동선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바일 QR 주문 활성화와 맥도날드 테이블 서비스를 활용하여 동선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참여입니다. 고객이 직접 픽업하고 먹고 남은 빵을 고객이 직접 포장해 가져갈 수 있는 셀프 테이크아웃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 SNS 리뷰 이벤트를 통한 고객 참여를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회복입니다. 음료나 베이커리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소정의 보상, 작은 베이커리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리뷰를 반영해 최근 개선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관리 전략입니다. 먼저 서비스 역량입니다. 시그니처 메뉴와 추천 메뉴를 안내하도록 교육하여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제빵사를 고용하고 자체 베이커리를 통해 타 카페에 비해 높은 퀄리티와 꾸준한 리뉴얼 진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옆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쿠폰을 제공하여 스태프 10개를 모으면 음료 한 잔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매장 소개 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여 스콘, 쿠키 등 소정의 베이커리를 증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두 정기 구독 서비스로 단기성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직원 태도입니다. 직원들은 항상 친절의 베이스로 근무하며 고객의 연령층, 특성에 따라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내부 관리입니다. 사장은 평택 고덕에 거주하고 매장 운영은 4명 이상 하며 알바생은 7명, 매니저는 5명, 전문 베이커리 제빵사는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일관성입니다. 직원들의 관리 범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베이커리 제품 재배치, 퇴직 후 청소, 매장 청결 관리 등을 통해 직원 간의 꾸준한 로테이션으로 역량 편차가 적게 교육되어 있습니다. 저는 타임슬라이스 카페의 3P 분석 중 물리적 증거 관리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환경입니다. 타임슬라이스 외관은 직각의 구조물의 흰색과
주황색을 포인트로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성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주황색 백열 조명을 사용해서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차량 기준으로 4분에서 5분 거리의 평택대학교, 스타필드, 평택용지구 신도시, 원룸 단지가 위치해 있어서 학생 가족, 1인 가구까지 다양한 위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환경입니다. 1층은 화이트 그레이 컬러를 중심으로 사용해 모던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백열 등을 활용한 샹들리에와 실내 식물의 대비로 따뜻하면서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2층은 낮 동안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해서 1층보다 더 밝고 자연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식물 인테리어와 스터디용 스터디용룸, 잔잔한 피아노 BGM을 통해서 손님들이 편하게 앉아서 공부나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 배치입니다. 타임슬라이스 1층은 런치, 브런치 뷔페와 디너 파인다이닝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형 4인 테이블을 배치해서 식사와 모임의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층은 카페 전용 공간으로 소파, 의자를 중심으로 배치해 브런치 후에 커피를 마시거나 스터디, 수다를 나누기 좋은 라운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층과 2층의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한 건물 안에서 식사, 디저트, 카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공간 활용 효율이 높아서 재방문 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시각적 단서입니다. 타임슬라이스는 색상을 대부분 블랙 계열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컵 포장재 로고, 휴지, 유니폼까지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브랜드 로고와 아이덴티티를 궁극적으로 노출함으로써 고객에게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이름처럼 모래시계 아이콘을 상징적으로 활용해서 타임슬라이스는 라는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설비입니다. 먼저 타임슬라이스는 테이블마다 콘센트를 완비해서 노트북 작업이나 충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화장실에는 환풍 시스템과 디스펜서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무빙 루프와 2층 공기순환팬을 운영해서 실내 공기와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무빙 루프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천장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라서 햇빛과 환기를 상황에 맞게 조절해 고객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는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징적 요소입니다. 타임슬라이스만의 콜드브루 장비, 블렌딩 원두 판매, 브런치 뷔페와 파인다이닝, 자체 제빵 시스템 등 카페와 레스토랑 기능을 모두 갖춘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브런치, 카페, 디너까지 상품과 공간을 다르게 운영하면서 단순 카페를 넘어 다양한 고객층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타임슬라이스의 고객 여정 리뷰입니다. 고객의 경험을 인식, 고려, 구매, 사용, 유지, 총 6단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먼저 인식 단계입니다. 고객은 네이버에서 평택 대형 카페를 검색했을 때 타임슬라이스를 발견하고 여기 이쁘다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채널이 주요 터치포인트가 되지만 광고성 글에 대한 신뢰성 부족은 페인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택 지역시장 방문과 연계한 홍보를 기회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고려 단계에서는 커피와 베이커리의 가성비를 비교하면서 다른 대형 카페에 비해 괜찮은가를 고민합니다. 가격과 메뉴판이 주요 터치포인트이고 회사 대비 가성비 경쟁이 페인 포인트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장만의 콘셉트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매장에서 직접 결제를 진행합니다. 커피, 빵이 맛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는데 사람이 많을 경우 줄을 서야 하는 점이 불편 요소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로는 키오스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용 단계에서는 실제로 커피와 베이커리를 맛보면서 산미 있어서 좋다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카페 시그니처 원두와 티백 판매가 추가 터치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재고 관리가 부족하면 원하는 메뉴를 못 먹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메뉴 회전율과 재고 관리 강화를 기회로 제시했습니다. 유지 단계에서는 스탬프 적립과 원두 구독을 통해 다음에는 어떤 메뉴를 주문해볼까라는 기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스탬프 혜택이 다소 적다는 점을 약점으로 보였고 스탬프를 다 모았을 때 디저트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단계에서 고객은 평택 맘카페나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남기고 이 정도면 좋은 카페지라고 주변 사람에게 공유합니다. 하지만 리뷰를 대충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리뷰 작성 시 소정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리뷰 인센티브 전략을 기회 요인으로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리뷰 분석입니다. 네이버 지도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 타임슬라이스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포인트는 크게 6가지였습니다. 인테리어와 공간 분위기입니다. 온실처럼 트여있는 통유리 구조와 높은 그리고 식물 인테리어 덕분에 사진찍기 좋다, 공간이 예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둘째, 빵과 베이커리 메뉴의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빵이 준비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셋째, 커피와 음료의 품질 맛입니다. 산미 있는 커피나 시그니처 음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넷째, 접근성, 주차, 이용 편의성입니다. 자차 방문 기준으로 접근성이 좋고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인 가격대입니다. 대형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위치적 강점으로 즉 평택 지역에서 한 번쯤 가볼 만한 목적 지원 카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카페에 대해 저희 팀원들이 직접 남긴 리뷰들입니다. PPT 발표의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